건강식품 호전 반응에 대한 책자에 보니 호전 반응 없이는 그 어떤 치료도 있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드시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복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명현 반응은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다.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하고요. 또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쌍디 펩타이드 잘 드시고 계시나요? 쌍디 펩타이드를 드시다 보면 나타나는 쉬운 5가지 명현현상 혹은 호전 반응이라고 하죠. 쌍디 바이오 본사 자료를 인용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즐겨주세요. 첫 번째는 생리 주기를 앞당긴다. 저희 펩타이드를 드시고 나서 생리가 바로 오거나 생리 주기가 7일에서 10일 정도 앞당겨질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이시래요. 평소에 이런 사람은 쉽게 피로해하며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리 주기가 앞당겨지고요.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신장 기능이 정상이 되면 생리 주기도 정상적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리 주기가 늦어진다. 이런 분들은 피가 부족한 증세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만 기와 혈이 보충된 후에는 생리 주기가 정상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펩타이드를 드시고서 생리가 없거나 폐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와 혈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으로요. 펩타이드를 드시고 나면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남아도는 에너지가 없어서 자궁 내막의 조직을 두껍게 하고 파열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장육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밸런스가 이루어질 때 생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출혈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궁 밀환이라고 해서 자궁 경부 표면이 가볍게 벗겨져 염증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자궁 내막 이위증. 이거는 자궁 내막 세포가 다른 조직에 붙어서 월경시기와 같이 출혈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질염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출혈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산 후 내막 손상, 회복 과정 중에 출혈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자궁 내에 자궁 근종이 있어 박리하는 과정에서 출혈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면서 출혈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리가 20 내지 30일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간, 신장, 폐, 난소 등 기능이 심각히 밸런스를 잃은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회복이 좀 느리긴 하지만 밸런스가 맞춰지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생리량이 감소된 경우. 이런 분들은 기혈이 부족하며 신장이 심하게 허약한 경우이고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음량의 기가 부족하여 혈해공허. 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경팔맥의 하나로 자궁에서 시작하여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맥으로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혈해공허 증세와 임충경맥이 막혀서 기혈이 잘 통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증세로 밸런스가 맞추어지면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로 생리량이 많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혈이 조화롭지 않고 신장과 비장의 기운이 허하여 밸런스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비장의 통혈 능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리가 온 경우이고요. 다시 제품을 복용하면 영위지기가 조화롭게 된다.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 비장의 통혈 능력이 정상이 되면서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 생리 후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간과 신장, 비장이 조화롭지 않고 기능이 쇠퇴한 경우다. 이런 분들은 자궁 내벽에 상처가 있다.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새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면서 적은 양의 출혈이 동반하는데 이때는 펩타이드를 조금 더 많이 드셔서 영양소를 보충하여 세포가 재생을 촉진하여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많은 각질류를 배출하거나 각질만 배출한다.
각질류 조직은 자궁 내 매월 깨끗하게 탈락하지 못한 내막이거나 혹은 음도 속의 각질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각질류만 배출하는 사람들의 신체는 아주 건강한 경우이고요. 흡수력도 뛰어나므로 펩타이드를 복용하시고 보름 정도가 지나면 피부가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영양소가 자궁과 난소에 직접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의 기관은 이미 노화하여 신진대사가 느리다. 이 사람은 병이 깊어 경맥이 통하지 않고 막힌 부분이 많은 경우다. 또 병이 깊어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이런 사람들은 제품을 계속 드시다 보면 기와 혈이 통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10번째로 두부 찌꺼기 같은 백태가 배출된다. 이거는 자궁 내막의 박락이 깨끗하지 못하여 자궁 주름진 부분에 침적하여 배출되지 않은 내막이고요. 곰팡이성 질염이 있으면 두부 찌꺼기 같은 백태가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혈액 찌꺼기나 혈액 덩어리가 배출되는 경우는요. 오랜 시간 동안 자궁 내에 붙어있던 경혈이 세포의 재생으로 인해 기혈이 막힘없이 잘 통하게 되면 자궁 내의 평활근 수칙이 좋아지면서 체외로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12번째로 핏줄기나 고름 물질이 배출된다. 이런 분들은 경미하거나 중증의 자궁경부밀환이라는 것은 자궁경부 표면이 가볍게 벗겨져 염증이 생긴 증상을 말하고요. 혹은 골반 내염 또는 자궁 내막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제품 섭취 후 외음부가 간지럽다. 이런 경우는 독소가 배출된 후 신체 통로가 천천히 열리며 자궁은 아주 중요한 통로이고 독소 내에 지방류의 물질이 있고 사용자의 체질이 허약하고 습과 열이 중할 경우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충혈과 부종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수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하여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이 보충되면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이런 현상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14번째로 펩타이드 복용 후 허리가 시큰거리거나 충혈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모두 미세하게 자궁 처짐이 있는데 처진 부분을 끌어올릴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또 자궁 밀환이나 골반 내염 혹은 자궁 내막염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5번째, 잇몸의 출혈 증상. 잇몸의 출혈 증상은 우선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이빨은 뼈와 한 가족이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신경의 재정비로 체내의 기혈이 소통 시 잇몸의 기혈이 조화롭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펩타이드를 복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궁위지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신장 기능도 회복되고 비장의 통혈 능력이 정상화되면 좋아진다. 16번째, 추위에 약하다. 인체기관의 세포가 재생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혈액이 필요한데 어혈이 너무 오래 막힘으로 인한 피부와 근육의 혈액이 감소하여 체온이 내려 추운 증상이 있다. 17번째, 피부가 가렵다. 당뇨병이나 혈당 불안정, 신장병, 간담류 질병, 기생충병, 종양, 내분비 문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필수 반응이고요. 이는 대량의 노폐물이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증상입니다. 백혈구의 식세포 능력이 향상하면서 피부 조직은 가려운 증세가 있거나 병변 부위에 기혈이 통하는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 기체혈어는 기가 물린 것이 흩어지지 않고 오래되어 어혈이 생긴 것을 말하고요. 기체혈려가 있는 사람으로 피부가 매우 가려운데 이는 피부가 대량의 독소 배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8번째, 피부가 빨갛게 붓고 작은 빨간 블록, 풍진, 구토 현상은 담낭염과 담즙 역류성 질환의 증세이다. 이는 인체의 혈액과 체액 내의 노폐물이 피부의 약산성 환경에서의 반응이고 피부가 호전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각종의 새로운 폐쇄 증세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다. 19번째, 피부가 짓무르고 물이 나오고 탈피와 피부의 일부가 붓는 증상은 피부 순환이 막혀 잘 통하지 않는 표현이며 일부 막힌 부분이 통하게 된 경우이다. 20번째, 림프통, 인후홍종, 구강내 가려움증, 기침 증상은
림프성과 인후의 질병과 막힘, 그리고 바이러스의 결합물이다. 노폐물 찌꺼기나 혈액 막힌 부위나 내막 내 노폐물이 흔들리고 분해되어 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21번째,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많은 경우는 전형적인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증세이다. 원래 두피에 침적해 있던 모낭 속 지방과 노폐물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적응하는 반응이다. 펩타이드를 드시게 되다 보면 각종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경화 및 위축의 인암이나 막힌 미세혈관이 탄성을 회복하면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는 막혀 있으니 주위 조직들을 잡아당기는 현상이 통증으로 반영된 것으로서요. 체질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통증이 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국부 근육 통증과 팽창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자통은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얘기하고요. 자통은 근육 미세순환의 심각한 막힘 현상이다. 두 번째, 관골과 경추, 그리고 요추의 시린 통증과 자통, 그리고 아픈 부위가 신체 곳곳으로 이동하는 통증은 관절염과 류마티스, 그리고 류머티즘, 고골두염의 일종의 표현으로 아플수록 그 염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예기치 못한 부분에 통증이 있을 경우 그 부위에 어적은 단단한 어적이 있음을 말한다. 네 번째, 전신이 무력하고 시큰거리고 아프며 열이 나는 건 산후병이나 풍습류 질병이나 심장병 혹은 통풍의 반응이다. 거세포와 식세포의 능력이 증가하였으나 신체가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밸런스에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다. 다섯 번째, 두통은 뇌혈관 위축이나 미세순환이 침적, 쌓이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뇌종양과 뇌신경의 기능이 불안정의 반응이다. 미세혈관이 탄력을 회복하면서 주위 조직의 상태를 변하게 하는 경우다. 여섯 번째, 하복부 통증과 팽창통으로 인해 많이 불편한 경우는 골반 내 염이 있고 자궁 위치가 바르지 않고 자궁 근종과 자궁 내막 이위나 자궁 경부염과 질염 등의 반응이다. 일곱 번째, 손과 발의 통증은 말초신경이 미세순환이 회복되는 반응이다. 여덟 번째, 경련과 복부 등 위치에 시리고 아픈 것은 당뇨병이나 췌장염 등 환자의 반응이다. 아홉 번째, 허리 통증이 있고 허리가 붓고 시린 증상은 신장이 좋지 않아서이고 신장염, 신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수란관 자궁근종 질병의 반응이며 활혈화허, 결석이 흐물어지고 혈관이 탄성을 회복해가는 일종의 반응이다. 열 번째, 위통과 구토,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는 건 위병이나 담즙 역류성 위염, 그리고 위축성 위염과 표면성 위염 및 위두염 등의 반응이다. 이는 회복과 독소 배출, 그리고 위 기능 강화의 일종의 표현이다. 그리고 11번째, 담죽 부위의 통증은 건강관리나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드시지 않았는데 아픈 사람은 상태가 심각하므로 필히 병원에 내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드시고 케어 중 아픈 사람은 이는 일종의 통하는 반응이고 막혔던 혈관이나 간 조직이 소통되어 분해되어 기능을 회복하는 표현이다. 22번째, 어지러움증. 이것은 빈혈과 기어 현상과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또는 고혈점도와 가래 막힘의 현상, 그리고 간과 담낭의 기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는 혈류가 빨라지는 일종의 표현으로 처음에 늦던 혈류량이 빨라진 뒤 혈관 수축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23번째, 구강궤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체의 설하선, 위, 이하선, 비장, 악하선, 신장의 열과 화가 독이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구강 내에 침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잦은 양치질이나 입가심으로 완화된다. 24번째는 입마름, 설조, 빈뇨, 잦은 방귀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신체의 산성 성분 과다로 다이어트 시 세포 내에 오래된 수분이나 지방, 그리고 노폐물 등 물질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는 산성을 배출하는 표현이므로 대량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
25번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이것은 비염이나 인후염, 편도선염, 그리고 심장병과 고혈압, 그리고 복통의 일종의 표현으로 활혈화어되는 표현이다. 26번째, 잠이 많아지고 잠에 취해서 잘 깨지 못한다. 이것은 체내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혈액이 산성을 띠고 간장이 질환이 있다는 표현으로 간의 해독과 복구는 수면 중에 완성되므로 이는 복구 중에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다. 27번째, 눈곱이 많고 눈이 붓고 아프다. 이것은 간의 기를 소독시킨 후 눈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안구의 미세순환과 미세혈관 그리고 탄성을 회복하는 일종의 표현이다. 눈에 침적되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반응이다. 28번째, 여드름이 심해진다. 이것은 피하 지방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현상이다. 29번째, 기침과 가래가 많으며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다. 이것은 기관지와 기관, 그리고 인후와 폐 내에 있던 사담과 어혈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조직을 자극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반응이다. 30번째, 코피나 콧물, 그리고 누런 콧물이 보이는 증세는 이는 헤모글로빈이고 코피가 아니다. 혈관이 경화 또는 위축되거나 혹은 원래 피를 흘렸던 사람과 비장과 간 기능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케어 후 다시 기능을 회복 시 나타나는 표현이다. 31번째, 빈혈. 이것은 장용종과 장염 그리고 치질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활혈화허 과정에서 원래 조직의 각 부위에 어혈을 분해시킨 뒤 배출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32번째, 혈뇨. 혈뇨는 신장 결석과 요도 결석 그리고 방광 결석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뚫어주는 과정에서 결석이 부드러워지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혈관 내막을 닫혀 출현하는 현상이다. 33번째, 요백탁. 이것은 신장병이나 방광에 질환이 있는 경우이고 소염과 소독 그리고 기능 회복의 반응이다. 34번째, 녹색 소변. 이것은 담낭에 질환이 있는 것이고 담즙이 대량으로 배출 시 인체에서는 분해할 수 없거나 혹은 각종 음식물과 결합하여 용해되는 현상이며 이런 증상도 회복되는 표현이다. 35번째, 소변이 악취가 있고 양이 많으며 요산이 높거나 거품이 많은 경우는 이것은 고혈당과 당뇨병과 신장병 그리고 췌장염과 방광염 체질의 사람이 이뇨계통에 염증이 있는 경우의 표현이다. 이는 일종의 독소 배출과 기능 회복의 반응이다. 36번째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간담과 담낭염, 장염의 체질이 안 좋은 사람들의 표현이며 이 역시 독소 배출 현상입니다. 37번째로 호흡이 급하고 작으며 심장 박동이 빠르다. 이런 분들은 일단 빈혈이 있으신 분이고요. 혈류량이 증가하여 유동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각종 기관이 그 호전 반응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심장의 박혈과 회류혈이 아직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 현상입니다. 38번째로 손과 발 그리고 몸에 붓기가 나타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것은 당뇨병과 신장병 그리고 방광염 또는 심장병과 췌장병 환자들의 반응이고요. 이는 배설이 너무 빠름으로 인하여 신체의 기관 조직이 회복이나 소화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의 반응입니다. 39번째, 혈장 지질, 혈당, 혈압이 높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케어 시 이런 현상이 동반되고요. 이것들은 모두 회복하는 과정으로 동시에 모든 일정의 가성 증상이다. 가짜 증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든지 자신의 컨디션은 더 좋아질 것이며 과거의 증세처럼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즉 근본적으로 좋아졌으나 아직도 호전 반응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혈장 지질이 높은 경우는 혈장 지질과 혈점도가 높은 경우의 사람들은 세포 내의 여분의 혈장 지질이 대량으로 분해되어 혈액 내에 배출되지만 인체에서 혈장 지질을 분해하는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호전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혈당이 높아진다. 이것은 당뇨병과 고혈당, 췌장병 환자들이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이 또한 가짜 반응으로 세포 속의 여분의 당분이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세포의 화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체 체감 컨디션은 점점 좋아집니다. 만약 세포 내에 침적된 당분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고 세포가 죽으면 장기 조직도 쇠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혈압이 높아진다. 이것은 고혈압이나 혈관 위축, 경화의 특유의 반응이고 혈액순환이 높아짐에 따라 혈관의 강인성이 회복되지 않아 환경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40번째, 식사량 감소와 증가가 있을 수 있어요. 식사량 감소와 증가는 모두 위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량이 감소하신 분은 신진대사가 빨라졌으나 위 동력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반응이고요. 식사량이 증가하신 분은 위동력이 회복되어 신진대사도 빨라짐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41번째, 살이 찌거나 빠졌다. 내분비가 호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살이 찌고, 살이 빠지는 것은 체내의 세포의 활력이 강화됨에 따라 세포 내의 지방 독소가 대량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42번째로 기침 또는 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성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성 인두염이나 혹은 폐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호전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이고요. 이때는 담백한 음식이나 장을 잘 통하게 하면 점차 좋아집니다. 43번째로 남녀 성냉담 증세. 성냉담이라고 하는 건 성욕이 없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난소 기능과 동맥을 케어할 때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자는 두 가지 부류인데,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부족하여 잠시 몸에 휴식이 필요하며 성냉담 증세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호르몬 제품을 사용하여 음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주면 해면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기부전 등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 증상은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44번째로 손발이 나무처럼 뻣뻣하고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경맥이 불통하고 기혈이 이미 기체혈허 증세가 있으며 항상 자신이 일기예보라고 말하고, 통하게 하는 과정에서 뻣뻣해지거나 혈이 잘 통하지 않으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기혈이 일시적으로 불통하면 행동 장애가 있고요. 이때는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 호전 반응이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45번째로 이명 혹은 일시적으로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신장이 허약하고 원기가 부족하고 신경이 불통한다. 이는 귀는 신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이 역시 호전 반응의 일종입니다. 46번째로 펩타이드를 드시고 설사나 이질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내의 숙변이나 체내에 침적된 독소와 배설물에 장내 수변이 숙변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고요. 또 이런 분들은 위 기능과 소화 배설 기능이 좋지 않으므로 만성 장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펩타이드를 섭취 후 장과 위의 움직임을 돕고 기존 숙변을 배출하면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47번째로 변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변비가 없으셨는데 펩타이드 복용 후 변비가 생기신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숙변을 분해하기 위하여 장내에서 수분이 필요하고 숙변이 침적되면서 일시적으로 변비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는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48번째로 얼굴에 기미가 점점 심해진다. 펩타이드를 드셨는데 기미가 점점 심해지면 놀라시죠. 이런 경우는 폐는 피부를 주관한다. 폐와 신장과 간 기능 순환계통이 좋지 않으면 독소 배출 과정에 기미가 심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독소 배출의 과정입니다. 이제 49번째로 유방통증 및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유선의 소엽 증생.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작게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양이 있거나 간기울결.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거는 감기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고 한 곳에 몰려져 있는 증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기부족. 신기부족은 몸의 기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혹은 자궁 내 혈흔 제거 시 유두를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데 이때 유두가 가려운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장과 위 기능 저하나 변비도 소엽 증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쉬운 번째로 목 주위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 간의 해독과 소설 기능이, 여기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뭉쳐있는 기운을 풀어서 소통시키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설 기능이 부족하고 간장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있는 경우다. 쉬운 한 번째로 가려움증이나 구진, 피부염, 암창, 종양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진이라고 하는 것은 비립종, 사마귀, 땀띠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또 암창은 악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로 인해 체내 내부에 침적한 배설물과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피부와 모공을 자극하면서 생기는 가려움과 구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건성 피부와 가민성 피부 케어 중에 가려운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도 가려움 증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쉬운 두 번째로 전신에 수포가 생기고 여드름이 나고 가렵다. 이런 분들은 체내의 습기가 아주 심한 경우이고요. 오랫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수포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외적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쉬운 세 번째로 허벅지 안쪽과 외음부가 가렵고 등 쪽에도 여드름이 있다. 이런 분들은 체내의 습과 열 때문에 백대 부정상 증세, 여기서 백대라고 하는 것은 음도에서 항상 흰색의 끈끈한 액이 끈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월경 전후나 임신 중에는 양이 조금 많아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양이 많아지고 냄새가 나고 허리와 배가 시큰거리거나 하는 증상을 수반하면 이거는 병태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병태는 병든 탯덩어리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대 부정상 증세를 쉽게 초래하지만 사용 시에는 일종의 독소 배출과 해열 과정으로 개인의 위생과 외적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운 네 번째, 쉽게 배고프고 많이 먹지만 살이 찌지 않는다. 이 펩타이드 제품을 이용하시게 되면 신체의 원기를 대체하므로 위의 운동력이 증가하여 소화나 흡수나 대사 능력이 모두 강화되어 쉽게 배고프고 많이 드시게 됩니다. 흡수와 대사 능력이 강화되었기에 살이 찌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다섯 번째, 펩타이드의 호전 반응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거는 첫 번째로 펩타이드 제품을 드시고 이제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 제품을 중단하시거나 양을 줄이면 반응은 사라집니다. 물론 오랜 질병은 일단 케어가 시작되면 어떤 경우에는 제품을 중단하여도 증세가 약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하여 펩타이드를 복용하시면서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 신체가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불편한 증상들은 약으로 컨트롤 되지만 저희 펩타이드로 인한 호전 반응은 같은 약을 먹어도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